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 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도 참 좋네요, 우리 시장. 네, 지난주도 뭐 거의 글로벌 상위권이었는데 사실 뭐 우려는 뭐 그렇게 사실 우려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결과도 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인데 사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증시도 주 초반에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승률이 한 2.4% 정도 코스닥 코스피 나왔는데 네네. 사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하락했고 맞아요. 네. 그다음 미국 10년물 급시도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준 거고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환율이 하락하는데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순매수 전환이 확실치 않은데 지난주에도 한 주 동안 코스피도 3,200억 그다음에 네. 코스닥은 한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대형주 종목에서 좀 대량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순매도하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1,300억 정도는 순매수를 했다. 이런 삼성전자를요?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수급 쪽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특징적인 점으로 소개를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연기금이 네. 코스피를 지금 3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서 역대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이었던 2011년도에 32거래일을 경신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금액 자체도 하루 평균 한 94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2011년 때 그때 당시에 한 688억 원인데 이거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서 연기금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말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매수 주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보다 조금 더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지금 현재는 생겼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사실 뭐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 있었지만 큰 영향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미국 서비스 PMI가 발표된 것이 이게 49.7로 나왔는데 이렇게 기준점이 50 미만을 기록한 것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었다는 글쎄요. 점에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2월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예상치도 하회하면서 소비 심리가 냉각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증시가 조정을 보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난주 국내 시장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조선업이 조금 투자증도 하향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발생하면서 좀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소외 업종이었던 철강, 화학, 전기가스 유통이 좀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이 5월에 할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해서 엔터라든지 면세점, 화장품, 음식료 종목이 크게 상승한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우호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도 한 3.9%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3주 연속 상승한 점도 좀 지난해와는 다른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지난주는 그동안 좀 소외받고 있는 업종들에서 큰 상승이 많이 나왔다고 글쎄요.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철강, 석유화학, 유통도 작년에 얼마나 안 좋았던 업종들입니까?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렇게 뚜렷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정말 얼마나 더 지속할 것이냐 여부 이 역시 이번 주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 금통이 아무래도 좀 네. 또 뭐 화요일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고 내일이고 당장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좀 있겠죠? 네, 지금 사실 뭐 지난달에 동결할 때만 해도 다음 달에 당연히 이제 인하하겠지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네. 뭐 요 인하 의견은 아직도 좀 우세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동안에 뭐 글로벌 매크로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감이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예. 많이 인하가 된다 그러면 금리와 민감도가 높은 유통이라든지 건설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27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AI 관련 업종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28일에 이제 미국 연준이 잘 활용하고 있는 그 미국 PC 1월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것도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또 네. 같은 날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 또 날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지수에서 좀 퇴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하락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에 연동해서 하락은 출발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도 업종에서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좀 나온 것이 있어서 저는 일단 숨고르기에는 동참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강도는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원인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지난주 흐름 자체가 소외 업종에서의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수가 이제 주도주가 쉬어가는 모습에서 이제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여기서 조금 뒤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서는 조정폭이 미국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실시되면서 공매도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이 보유하신 포트폴리오의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에 얼마큼 노출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기로 좀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메인 전략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삼으시되 그래도 이제 급락 시에는 단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 말씀을 좀 하셔서 네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삼아서 좀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실적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갖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전에 이제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막판에 이제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을 많이 좀 끌어올려서 승부를 보고 그 3월부터는 이제 3월 말부터는 쉬는 그런 전략도 나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이전에 좀 단기 불꽃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신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 이제 그 전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공매도가 진행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공매도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매도한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조선업이 사실 뭐 공매도의 타겟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경우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면서 또 하락이 좀 멈추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는 조선업에 대한 또 긍정적인 그런 면이 또 부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실적도 사실 지금보다는 하반기 때 더 좋을 수 YOY로 있고요. 상당히 더 좋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떤 미국의 군함 관련된 그런 이슈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선주들이 중국에서 만든 배를 발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결국 단기 악재라든지 이벤트보다는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노린 그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업종 점검을 좀 해보죠. 네. 지난주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철강, 화학, 작년에 지지율이 좀 힘들었던 업종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철강이라든지 화학 얘기할 때는 아직 멀었다 계속 그랬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것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저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지금 철강이라든지 화학 업종을 좀 봤는데요. 일단 지난주 코스피 철강 업종이 한 8.4% 정도 상승을 해서 상승률 1위를 했는데 소외 업종 반등에 동참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아시다시피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국산 후판 관련해서 최대 30%의 관세 예비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후판의 톤당 유통 가격이 국산이 한 90만 원 정도 되고요. 중국산이 78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잠정 관세가 향후에 이제 부과될 경우에
중국산 후판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돼서 국내 후판 제조 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증권사 추정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영업이익이 한 13% 기존 대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제철은 한 30% 증가, 동국제강이 70%대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입 판정 외에도 지난해 12월에 이제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과 일본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 역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서 향후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업황이라든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5% 관세를 일부 부과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미국 내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렇다면은 관세로 인해서 수출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가격 상승에 따른 전체 매출액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의 이제 3월 전인대 개최에 따라서 부행책이 강화되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서 철강업 전반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세아제약, 동국제약 정도는 관심 종목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있는데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순수 철강업에서의 큰 개선세는 없다고 치더라도 2차 전지 관련한 반등의 동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있죠. 네. 그리고 세아제약은 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 향후에 이제 LNG 수출 증대를 위해서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관광이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이번 중국산 후판 관세 부과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상당히 큰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좀 관심적으로 좀 선택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 세아제강, 동국제강 이렇게 세 종목이 어쨌든 철강업종 중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하셨고 철강은 그랬고요. 석유화학은 철강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 전부터 조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화학업종 지수 자체는 이제 4.9% 상승해서 수익률 상위 업종이었는데 일단 수급이 많이 좀 비워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많이 비워져 있다. 비워져 있다. 그래서 네. 조그만 매수에도 상당히 잘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화학업종 내에서 이번에 MSCI 편출되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고 해서 맞아요. 그동안에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그 재료가 노출될 이후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서 역시 그동안 우려감은 제조 노출에서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학 업종을 얘기할 때 미국하고 지금 중국 관련한 호재성 재료가 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서 좀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도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화석을 연료 또는 원자력 위주로 이제 에너지 정책이 개편되면서 전통적인 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또한 최근에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었는데 값싼 이란산 원유에 대한 통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란산 원유를 쓸 수 있었던 국가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데 이후 만일 종식이 될 경우에 러시아 관련한 제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사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국과 인도 업체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올해도 이제 수요에서 본다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3년 이상 지속된 공급 강이 나타나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다. 그래서 공급 관련 부정적 뉴스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사실 역사적으로 최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그렇죠. 이런 점도 어떤 그 종목 선택에 있어서 좀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케미칼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정제 마진 개선세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유 관련 증설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것이 자원 개발 성장에 따른 LNG 밸류체인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그냥 2차 전지 회복에 동참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최저점 예. 수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 잠깐 제가 차트를 좀 그 사이에 보고 있었는데 언제입니까? 2023년 4월에 85만 7천 원 했더군요. 그게 지금 작년 말에 20만 원까지 떨어진 거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참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어쨌든 LG화학 그리고 일단 LG화학도 지금 반등을 하는 분위기여서 차트상으로도 어쨌든 화학주들이 좀 올해 좀 기사회생을 하는 그런 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 기술적 네. 분석을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변환의 어떤 눌림목이라든가 어떤 좀 상승 전환 이런 여지가 있는 종목들 찾는 작업인데 이번 주는 지난주에 보셨던 것 중에서는 어떤 게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수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상승 전환을 해서 지난주도 유지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세 전환이 2020년 이후에 지금 네 번째 추세 전환인데 네. 한번 추세 전환되면 뭐 한 10개월 이상 유지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올해 최소 상반기 내내 좀 추세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매수의 좀 시기는 사실 10주간이라든지 30주간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자리가 일단은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이제 매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10주 이동 평균선이 30주 이동 평균선 근처로 가는 되돌림이 보이는 구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또 이제 추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어서 향후 1개월 내지 2개월 안쪽으로 매수 기회가 또다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에서 업종으로 보시면 신규로 추세가 이제 상승 전환 업종이 종이목재, 건설업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고 보이는 업종은 음식료, 유통, 증권, 전기가스인데 요 중에서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쭉 보니까 음식료에서는 대상, 풀먼의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게 전개 중인 것 같고요. 유통에서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그리고 증권에서는 교보증권, 그리고 전기가스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흐름이 좀 양호하다는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추세가 신규로 상승 전환하는 업종이 비금속 업종인데 이 중에서 원익 Q&C 흐름이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원익 쪽 그 계열사들 주가가 다 좋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특징인데 코스닥에서 일단 추세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음식료, 담배 업종, 종이목종인데 음식료, 담배에서는 노바렉스, 메일홀딩스, S&D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종이목재 업종에서는 동아기업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 있는 점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좁혀서 시총 상위 50개 종목 쪽으로 좁혀보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신규로 이제 추세가 네. 상승으로 전환 확인된 종목이 의류 금융주주가 있었고요. 네. 카카오라든지 한미반도체, 유한양행은 일단 상승 전환 이후 주가가 하락해 현재 눌림목 자리에 위치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기회로 활용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신규로 이제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네이크 머티리얼즈가 상승 전환이 확인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성 델타테크, 이온테크닉스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코스피에서 이제 추세 하락한 종목은 없었고요.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하나금융주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추세 하락한 종목은 없었고요. 향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 실리콘2, 동진세미켄, CJENM, 원익 IPS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의 특징이 미디어, 2차 전지,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세부장 종목들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익그룹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던 점이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그럼 유망 종목을 좀 좁혀서 어디 오늘 좀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랑 이마트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거 그 두 종목은 좀 양호하게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있었는데 네. 이번 시간에도 약간 좀 소외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좀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좀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이 기술적으로 보시면 작년 3월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한 2주 동안 다시 상승 전환하는 척 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했었고 최근 이제 한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추세 상승에 전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 들어서 저점에서 27%나 좀 오른 거로 나오네요. 네, 지금 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제 다시 추세가 이제 전환했다라고 글쎄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86억 원, 기관이 한 193억 원 순매수를 해서 수급상도 양호한 편인데 거래량도 최근에 보시면 평소 대비 한 2배 정도 글쎄요, 증가했다는 거래도 특징이 있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 최근에 올해 가이던스로 매출 14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작년에 사실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한 4,700억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6천억 달성은 무난할 수 있다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국내 매장 수익성 회복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총 67개 네. 매장을 운영 중인데 네. 작년 영업이익이 직전년 대비 116% 증가한 418억 원을 기록해서 네. 동남아지수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네. 자산 재평가 성공으로 PBR이 0.13배로 역사적 최저점이라는 점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1분 조금 더 남아서요. 네, 빨리 좀 가야 되겠네요. 두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네.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적 개선세를 좀 예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한양 해제와 관련해서 중국 시장 재개방 기대감이 좀 작용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더 좋을 예정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 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54% 증가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10개월 만에 다시 추세가 상승 전환했는데 수급에서 기관이 상당히 지금 크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관련 종목들 상승이 가파르지고 있는데 자회사 개발한 황화리튬 관련해서 양산 플랜트를 작년 말에 완공하면서 고객사 테스트를 받고 있어서 연말 벤더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앞서 원익 그룹들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또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한 반등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대부분 올 들어서 차트도 비슷한 그런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어서 하여간 좀 관심 있게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처음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이냐, 네. 그거는 반드시 좀 챙겨보셔야 될 대목이네요. 네, 오늘도 김 이사님과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